자, 이제는 어디 가냐면은 이제 침해와 구제입니다. 우리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냐면은 66페이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침해와 구제. 침해와 구제입니다. 침해와 구제로 갑니다. 우리 책은 356페이지가 되겠죠. 356페이지. 침해와 구제. 자, 이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 판서노트 66페이지 표시고 요거예요. 침해와 구제라는 건요. 이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저당권을 배우고 있잖아요. 네, 저당권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은행의 저당권자가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가 침해와 구제다. 그래서 요 침해하는 사람이 제3자가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가 아니면 저당권 설정자가 침해를 해서 담보가치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뭘 한다고요? 침해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랬을 때 누가요? 저당권자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침해와 구제. 그러면 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이 설정해놨는데 이 저당물을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게는 뭡니까?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게 침해죠. 그럼 이랬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느냐? 누가요? 은행이. 이게 뭐예요? 침해와 구제다. 그림 이해됐습니까? 판서노트 그림. 판서노트 그림 이해됐어요? 66페이지? 그대로 해놨잖아 지금. 필기 미리 해놨지만은 판서노트에 있는 필기 그대로 해놨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저당권자는 한번 물어볼게요. 저당권도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아직까지 물권법 하고 있습니다. 물권법 마지막이지만 맞죠? 물권입니다. 그래서 무슨 채권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물권적 채권권 행사할 수 있는데 무슨 채권권 행사할 수가 없고 반환 채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게 아니고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잖아.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설정자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점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요 침탈해 간 사람인데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했다가 뭡니까? 네 거가 이렇게 하거든. 내 거 아니거든. 그래서 반환 청구를 못 합니다. 반환 청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침탈당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해야지. 맞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반환 청구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그렇지만 자,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4번 나왔어. 10년 동안 4번. 아시죠? 저당권자가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가 있다 했는데, 자, 우리 판서노트 36페이지 표입니다. 36페이지. 거의 뭡니까? 중요하다고 했고 지금 몇 번째 받는 거 몰라요. 유치권 할 때도 받고 지역권 할 때도 받고 36페이지 하니까 맨 밑에 가니까 별표 또 해놨죠? 별표 해놨지? 36페이지 별표 해놔야 돼요. 별표 안 되신 분,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해놓으셔야 돼.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부터 할게요. 저당권과 지역권과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까? 앞에 별표 또 해놓고 나중에 시험 치러 갈 때쯤 되면요 거의 빵꾸 납니다. 너무 별표 많이 쳐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본다고. 무슨 말이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나 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 그 밑에 유치권 나오죠. 유치권에 의한 물권 청구는 행사할 수는 없지만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는 행사할 수가 있다. 유치권한테 배웠죠? 했었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방해 제거나 예방은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인데 요거 뭐냐면은 이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 가치를 떨어뜨렸단 말이야. 자, 누구의 잘못으로? 저당권 설정자의 귀책 사유로 담보물의 가치를 뭐 했을 때? 떨어뜨렸을 때. 자, 우리 은행이 뭐라 합니까? 은행이 보충해놔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1억 빌려줬는데 이 담보물의 가치가 8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은행 뭐라 합니까? 보충해놔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보충해라면 보충하라고 청구하면 보충이 돼버리면 더 이상 손배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보충됐는데 즉시 변제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은 즉시 변제 청구나 손배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 만일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면은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돈을 못 갚아가지고 기한이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경매에 넣었다. 그러면 즉시 변제하라고 청구하면서 무슨 배상까지 합니까? 니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손배까지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침해와 구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침해를 누가 한다 그랬어? 제3자가 뭐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맞죠? 침해하는 사람은 누구야? 제3자나 저당 설정자가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지만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를 하면은 보충이 되기 때문에 즉시 변제나 손배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한이 상실해서 즉시 변제 청구도 가면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함께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침해와 구제입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합니다. 356페이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입니다. 첫 번째 줄, 저당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 소멸케 하는 저당권의 담보를 위태하게 하는 행위를 침해 행위라고 하는데, 자, 이때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밑에 2번 갑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첫 번째,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데, 자, 일단은 밑에 가서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현관펜 놓으시고 타이틀에 방해, 제거나 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나 세 번째 줄에 내려가면 무슨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현관펜 딱 해놓고 별표. 그렇죠. 별표입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 뭘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 직계 아닙니다. 돈만 빌려줬지. 자, 그래서 이제 옆에 페이지 가서 판례 보기나 보시고, 자, 그리고 3번에 유예 등기 말소 청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저당권자인데 위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이게 돈이 다 갚아가지고 등기가 돼 있어. 말소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순위가 2번이잖아. 그럼 1번 저당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게 뭐라고요?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위에 등기가 변제가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순위 밀리면은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위에 등기 말소 청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나오죠. 선순위 등기에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내가 2번인데 1번이 변제 다 돼가지고 소멸해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2번이 1번 보고 뭐랍니까? 말소해라고 유예한 등기니까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방해 제거 청구권의 내용이에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가서 나머지 넘어갑니다. 자, 양갈로 2번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밑에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책 사유가 필요하고 채권에게 미달할 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물권 청구와 달리 손배 청구하려면 무슨 가실이 있어야 됩니까? 고의 가실이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357페이지 맨 밑에 하고 있잖아. 2번 물권 청구와 달리 고의 가실이 있어야 무슨 배상할 수 있다고요?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담보물 보충 청구권입니다. 362조인데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현관에 딱 해놓으시고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조문에서 누가 잘못해야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자,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일부를 파손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침해 행위야. 알겠죠? 그랬을 때 저당권자가 뭐 한다고요? 담보물 보충하라고 들어온다고 해요. 전화해서.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내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때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하면 담보를 제공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 밑에 갑니다. 담보물 보충을 행사하면 손해배상이나 즉시 변제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변제 청구도 갈 수 있습니까?
즉시 변제 청구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밑에 가면은 388.5 25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담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담보 제공하지 않았을 때 기한이익 산실하고 즉시 변제하고 손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묶으시고 즉시 변제 청구권 찾았습니까? 두 번째 줄 즉시 변제 청구권 행사하더라도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요거잖아. 즉시 변제 청구권 행사를 하면 무슨 배상까지 할 수 있다고? 손배까지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를 하면 보충이 되잖아요. 즉시 변제나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됐어요. 이게 침해와 구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저당권의 처분 등 처분 및 소멸 나오는데 일단은 저당권이 넘어가면 피담보 채권도 같이 넘어가죠. 피담보 채권 넘기면 저당권도 같이 넘어가죠. 이런 걸 말합니까? 따를 수, 반성이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저당권의 양도 봅니다. 양도 보기 전에 361조 딱 보면 돼요. 저당권은 그 담보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을 담보하지 못한다. 찾습니까? 분리 양도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 법조만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갈게요.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옆에 저당권의 소멸 부종성 했었어요, 안 했어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을 한다. 들어봤죠? 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할 때는 저당권도 같이 뭐 한다? 소멸합니다. 자, 됐고. 자, 밑에 가서 특수한 소멸 사유 나오는데 목적이 된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소멸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은행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담보대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전세권자가 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는데 전세권이 없어져 버리면 이 저당권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목적이 된 지상권과 전세권의 소멸로 해서 저당권도 같이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제3취득자의 변제에 대한 소멸 통과가 있는데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358페이지에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당권을 넘길 때 피담보채권과 저당권 분리 양도할 수는 없다. 무슨 성? 수반성 기억해야 되고 피담보채권 변제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죠. 뭐 필요 없이 소멸합니까?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이다. 자, 뭘 변제하면 피담보채권을 변제를 하면 그래서 변제했으니까 소멸하잖아요.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뭐 필요 없이 소멸합니까?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이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건 무슨 성이란다? 부종성이랍니다. 부종성.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공동저당 나와 있는데, 요건 뭡니까? 옆에다가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 공동저당은요, 설명 안 합니다, 저는. 찍으라 합니다. 18회 때 시험의 정답이 4번. 25회 때 시험의 정답이 4번. 27회 때 공동저당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안분하고 배당하는 문제인데, 시험의 정답이 몇 번이다? 4번. 그래서 공동저당 나오면 몇 번 찍으라고? 4번 찍으라 한다. 그 이때 빼고는 나머지 뭐가 나옵니까? 근저당이 나와. 근저당은 뭡니까? 요 빼쁘고 하면 10년 동안 몇 년입니까? 10년 동안 2번밖에 안 나왔죠. 나머지 8번이 뭐가 나왔다고 해요? 근저당 나왔어. 그럼 여러분은 뭘로 할 거예요? 이거 10년 동안 2번 나온 거 할 거면 8번 나온 거 할 거예요. 근저당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도 요거 공동저당은 나중에 심화 과정 들어가면 내가 이제 하는 거 딱 안분해가 배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설명드립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어떠냐면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 개론도 안 되는데 이거 민법에서 계산하는 거는 무리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뭐 공동저당은 특수저당인데 요거는 찍는 게 좋아요. 몇 번으로? 4번. 정답이 전부 다 몇 번이다? 4번이었습니다. 그럼 공동저당보다는 뭐가 포인트다? 근저당입니다. 자, 일단 특수저당은 지금은 요번 시간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4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뒤로 쭉 넘기세요. 이제 채권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채권법 가기 전에 이제 문제 몇 문제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저당권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하고 4번 문제 두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나 규약 등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한번 골라보세요. 미치는 거. 기억본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증축 부분이죠. 맞습니까? 미치 안 미쳐? 미친다. 우리 아까 전에 보니까 증축, 뭐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한다 하더라도 미치 안 미쳐? 미친단 말이에요.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서 독립된 효용이 없는 부분 또 미치 안 미쳐? 미치고요. 증축 부분의 효력이 미친다. 부합하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토지 임대차 했을 때 임차권도 효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다죠.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구분 소유권에서 전용 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하면 대지 사용권 종된 권리도 미치 안 미쳐? 미친다. 그래서 세 개 다 미친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시험 잘 낸다 그랬죠? 미친다. 맞아요? 그렇게 합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4번 문제 풀고 갑니다. 저당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 자, 1번 제3취득자의 지위 아닙니까? 1번 O다 X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제3취득자 아닙니까? 경매인이 매수인이 될 수가 있다. 이죠. 맞죠? 2번 어떻습니까? 있다. 저당물의 제3자 명의 원인 모에 이전 등기됐다. 이전 등기돼 있다. 그럼 직기입니까 아닙니까? 저당권자일 게 아니잖아. 그러면 말소 등기 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뭐랬어요? 유예 등기가 있을 때,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순위가 밀렸을 때는 앞에 등기 말소해달라고 하는 것은 방해 제거죠. 근데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됐잖아. 소유권이. 이 포인트가 소유권이 이전된 거잖아. 내게 아니에요, 이거. 맞죠? 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X고요. 3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3번이 일괄 경매 청구권 아까 했었던 거죠? 있다 해야 되죠.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설정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 저당권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가 있다고 쳐야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물상 보증인 줄 것이고요. 우리 제3취득자의 지위할 때 뭐랬냐면은 필요비에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제3취득자가 누구 있다 그랬습니까?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물상 보증인 가리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물상 보증인은 비용 필요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지? 소유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그 세 명을 뭐라 합니까? 제3취득자라 하잖아요. 그 물상 보증인 때문에 X입니다. 물상 보증인을 지우고 뭐라 해야 됩니까? 지상권자, 전세권자, 소유자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은요.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되면 선순위도 소멸한다. 저당권은 뭡니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무조건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경락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보시고, 자, 넘깁니다. 이제 계약법으로 가도록 합니다. 374페이지에 계약법 총론입니다. 374페이지 가시면요, 이제 계약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계약의 의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줄 것이고, 서로 대립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하는 그것을 강의 계약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요. 나머지 내용 다 X입니다. 계약자의 원칙, 제한 X. 그 다음에 계약과 약관. 자, 옆에 적으시요. 자, 이게 19회 때 시험 나오고, 약관에 대해서는 19회 때 시험 나오고, 지금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 공부할 게야 말 게야. 약관.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할 게야 말 게야. 4월 달에 한번 해줄게요. 아시겠죠? 그때도 이해합니다. 잘 안 나온다고. 몇 년 동안 안 나왔다고? 12년 동안 안 나왔다고. 어?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입장이면요. 버리뿐입니다.
솔직히 이거 안 합니다. 이거 하는데도 외울 게 많은데 버리쁘지 뭐. 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찌급부지요.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혹시나 모르니까 4월 달에 한번 설명해 줄 건데 그때도 할 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 합니다. 12년도 안 났다고. 자, 넘기세요. 쭉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거 딱 나오는 것을 또 봐야죠. 어디 가냐면은 378페이지 갑니다. 378페이지. 그러면 378페이지 앞에까지는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 왜 보는데? 앞에 다 모든 책이 다 돼 있으니까 한번 봐줬다. 됐어요? 약관에 대해서는 언제 한다고? 4월 달에 한번 해주는데 그때도 12년 동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봅니다. 378페이지 계약의 종류. 자, 여기서는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그럼 시험 잘 나오는 거죠? 별표 2개 내오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 피냐면은, 자, 판소노트에 70페이지 펴시면 될 거예요. 70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이제 보면서 가도록 합니다. 판소노트 70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이제 배울 게 무슨 법이다? 계약법입니다. 자, 이 계약법은 몇 문제 나오냐면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 양은 적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문제. 그래서 오히려 계약법을 좀 열심히 하면은 계약법 점수에서 잘 10개 맞추고 민법 정책 좀 많이 하니까 맞추고 수학에 맞추고 물권법은 선택해서 딱 공부하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하면 민법 점수는 제 점수가 뭡니까? 60점 넘어가는 건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 갑시다. 그러면 계약법에는 계약법 뭐가 있다고? 총론이 있고 뭐가 있다고? 강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권법은요 거의 한 달을 걸렸습니다. 물권법 한 달.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물권법을 한 학기 동안 배웠습니다. 예? 몇 개월 동안 배웠다고? 6개월 동안 배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뭡니까? 한 달 만에 끝내. 방학 있죠. 예. 방학 빼더라도 4개월 하잖아요. 4개월. 네, 맞죠? 4개월 배우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만에 끝내봅니다. 아시겠죠? 근데 웃기거든요. 대학교 때 교수님이 물권부 다 끝내주냐? 안 끝내줍니다. 네? 3분의 2하고 때려쳐봅니다.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냥 쑥 하고 이거 빼보고 막 이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책만 샀는데 책이 3분의 2만 돼 있고, 3분의 1은 아예 안 돼 있어요. 네? 자, 하여튼 그래 됩니다. 그래 돼 있는데, 자, 그거를 보니까 여러분은 보니까 한 달만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문제, 14문제, 17문제 나오고, 계약법에서는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법 총론에 보면은, 계약의 의는 뭡니까? 두 사람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승인하는, 합의로 승인하는 게 계약이다. 종류,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종류. 자, 그래서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종류에 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강론에서 배우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자, 요 세 가지 배웁니다. 시험범위에. 우리가 이제 계약법 강론에는 14가지 되는데 15가지가 있습니다. 15개의 계약이 있는데, 민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14개에서 15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5개가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가 시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요 세 가지 파트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포인트.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무슨 계약입니까? 분료식 계약이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필수항이사.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자,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그럼 낙성 계약이 뭡니까? 두 사람의 의사표시 합의만 있으면 승인하는 계약이 낙성 계약. 쌍무 계약은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것. 서로 상무 계약입니다. 자, 이런 게 상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다. 대가가 아니까 유상 계약이고, 형식을 따지지 않는 분료식 계약이다. 그래서 낙성, 상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되고, 쌍무 계약은 모두 뭡니까? 유상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의 정의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니까 대가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계약입니까? 모두 유상 계약인데, 유상 계약이 모두 상무 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현상 강고 때문에 그래요. 편무 계약인데 현상 강고 때문에 그렇다. 이거 설명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편무 계약은 뭐가 있는데요? 한쪽만 의무를 지는 게 편무예요. 쌍무는 뭐야? 서로 의무를 지는 게 쌍무고, 한 사람이 지면은 편무. 자, 그러면 사용대차
판소도 적어주세요. 사용대차, 증여,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뭡니까? 현상범 잡았다. 그럼 먼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지 잡죠. 단서를 제공한 사람 밑에 현상금을 주거든요. 현상광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먼저 의무를 진다 그래서 편무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임종 나오는데 소비대차만 기억하면 돼요.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나오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자, 소비대차만 기억하면 돼. 무상의 소비대차는 뭡니까? 한 사람만 의무를 지니까 편무계약이다. 자, 그러면 편무계약도 필수 암기사항인데 어떻게 한다고? 사증연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외울 건데 사증연, 사용대차, 증여, 현상광고. 그 다음에 무상의 소비대차는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요거 외워야 됩니다. 자, 편무계약 뭐 있다고요? 사증연, 사용대차, 증여, 현상광고, 무상의 소비대차. 그 다음에 요물계약도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어. 20회 때 나오고 25회 때 27회 때 지문에 계약금 계약은 요 나옵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맞죠? 요물 계약입니다. 25회 때는 계약금 계약은 뭡니까? 쌍무 계약이다. 낙선 계약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X죠. 자, 그래서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 그래서 계약금 계약, 요물 계약 뭐가 있습니까? 현상광고. 그 다음에 대물 변제.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보가 있죠. 현대, 계보. 모르겠으면 계보라도 외워야 돼. 계보. 자,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나 보증금 계약은 보증금 먼저 꼽아야 됩니다. 둘 다 무슨 계약입니까? 요물 계약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외워야 되는데 책을 보면서 갑시다. 책에 378페이지 보세요. 계약의 종류에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는데 유상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그 과정, 전 과정을 통해서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경제적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거 줄 거놓으세요.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의 현관편,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계약입니다. 무상계약은 공짜로 주는 거지요. 맞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증여,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입니다. 찾았어요? 줄 거고. 자, 구별실익 뭐 요건 한번 보시고요. 담보 책임의 내용에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다. 자, 쌍무계약 갑니다.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양갈로 1번 상무계약이란, 자, 동그라미 1번 상무계약이란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만을 대상으로 해서 당사 상반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여기에서 밑에 가면 매매 교환 임대차 현관에 딱 해놓고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 계약이지만 뭐예요? 또 쌍무 계약이죠. 자, 편무 계약의 별표 해놓으시고 일방만 채무를 지는 게 편무예요. 그래서 사증연, 뭐 어떻게 한다? 밑에다가 사증연 이래. 사증연, 사용대차, 증여, 현상광고, 무상의 소비대차. 요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 나중에 문제 풀이집 가도 우리 요거만 딱 기억하면 문제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10년 동안 6번 나왔던 내용이야.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편무계약은 뭐 있다고? 무슨 계약? 편무계약. 사증연, 사용대차, 증여, 현상광고, 무상의 소비대차. 됐어요?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편무계약, 상무계약 구별실익은요, 동시이행의 한별구간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만 적용되고 편무계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줄 끊으시고. 자, 밑에 보충학습에서는요,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쌍무계약은 모두 무상계약입니까?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 생유. 자, 칠판 보세요. 외울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소노트에 이거 적어놨지만 외울 때도 생유, 쌍유, 쌍유 외워지죠? 여러분 학교 가면 저희한테 뭐랍니까? 생유 하잖아요. 생유. 생유, 쌍유 하든지 생유 하든지. 알겠죠? 상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계약입니다. 외우지 말고.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거잖아. 대가 들어가잖아. 100%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계약이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다 현관에 딱 해놓고 별표 딱 해놓고 상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이 모두 상무계약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광고 때문이다? 현상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현상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은행 가면 현상범 있습니까? 없습니까? 500만 원짜리 있고 3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살인은 500만 원이냐, 사기친 놈은 300만 원이냐, 걔들 있잖아요. 신고 딱 하면은 결정이 나서 제공한 사람한테 뭘 줍니까? 현상금을 줍니다. 맞죠?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결정된 단서를 먼저 제공을 해야 돼. 한 사람의 의무를 먼저 해야 돼. 편무계약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돈 주죠? 유상계약이라 그랬다. 그래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 아닌 이유가 형상광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미를 외우기 힘드니까 쌍유, 생유 외우면 돼요. 아시죠? 됐습니까? 여러분 학교가 뭐 됩니까? 감사도 할 때 됩니다. 생유라잖아. 생유. 쌍유, 생유.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음 페이지. 낙선계약은 뭐예요? 서로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승인하는 게 낙선계약입니다. 15종이 있습니다. 밑에 요물계약은 물건을 먼저 제공해야 되는 게 무슨 계약입니까? 현대계보입니다. 무슨 계보? 현대계보입니다. 자, 일시적 계약이 나오는데 매매교환. 매매교환은 뭐예요? 한 번 하고 치우는 거죠. 일시적 계약이고. 임대차는 매달 계속 차임을 줘야 되니까 계수적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고용계약도 뭐예요? 매달 돈 임금 줘야 되잖아요. 고용계약. 그래서 그게 계수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계약과 무슨 계약이 있습니까? 계수적 계약이 있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381페이지 계약의 성립입니다. 계약의 성립.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립 보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자, 몇 페이지를 펴냐면요. 자, 이제 문제가 어디 보냐면 417페이지 한번 봅시다. 417페이지. 417페이지 가시면은 기출 및 예상 문제 되어 있습니까? 있어요? 417페이지. 폈어요? 1번 문제 갑시다. 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게 나옵니다. 1번 맞습니까? 예약은 계약입니다. 채권계약. 예약이 뭡니까?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생유. 맞습니다. 상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죠? 자, 3번이 틀리는 걸 확실히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저기서 뭐 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그러면 요문이 아니고 무슨 계약입니까? 낙성 계약이죠. 낙성이죠. 그래서 X입니다. 요문이 아니고 뭐예요? 낙성이다. 요물 계약 뭐랬어요? 무슨 계보? 현대계보.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입니다. 매매 계약. 자, 보세요. 3번, 4번, 5번. 자, 보세요. 7번 보세요. 3번, 4번, 5번. 이 시문 좀 많이 나오는데 매매 교환 임차는 어떻게 한다고? 자, 매매 교환 임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외워야 되는 이유가 얘가 얘다, 얘가 얘다, 얘다, 얘다 이렇게 물어보거든. 알겠어요? 됐어요? 다시. 매매 교환 임차는 뭐라고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 외워야 됩니다. 왜? 출제위원은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냅니다. 근데 이것도 뭡니까? 그냥 공짜로 점수 줬다고 생각하고 냅니다. 근데 이런 건 틀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매매, 교환, 임차는 뭐라고? 외워봅시다. 뭐라고?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입니다.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닙니다. 매매계약은 쌍무계약 맞죠? 임대차는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계약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81페이지 이제 계약의 성립 나옵니까? 나와요? 381페이지. 자, 계약의 성립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성립에서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81페이지 계약의 성립의 요건으로서 합의. 첫 번째 줄 주고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고세요. 381페이지. 381페이지 돌아왔습니다. 계약이 성립.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은 객관적 내용이 합의가 되어 있어도 내용 합의는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되고 상대방이 일치해야 된다. 주관적 합의입니다.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객관적 합의라는 게 뭡니까? 내용이 일치하고 상대방이 일치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주관적 합의입니다. 그거 줄 거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예컨대는 볼 필요 없고요. 밑에 가서 이제 보충학습에 가면 불합이 나옵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불합이야.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지요? 자, 그래서 밑에 가면 불합의는 자, 서로 합치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찾았습니까? 보충학습 첫 번째 줄에 서로 합치되지 않은 것을 불합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합의가 되면 계약 성립해야 하나요? 안 하지. 그럼 밑에 가서 불합의와 착오 나오는데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착오는 성립을 했는데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착오는 성립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불합의는 성립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겁니다. 그런 내용 체크하시고 자 이제 계약 성립의 모습에 대한 민법 규정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갑시다. 됐어요? 자 10분 쉬었다 갑니다. 10분 쉽니다.